김정은 체제의 수명이 얼마나 남았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명도TV 자유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는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하여 북한의 우리 국방부 관계자들과 청와대를 원색적으로 비난한 데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국제 정세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북한은 최근에 자급자족, 자력갱생이라는 구호를 계속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원래는 자력갱생에 자급자족도 다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력갱생 그리고 그 밑에는 자급자족이라는 구호까지 함께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청년동맹 회의가 끝난 다음에 청년들의 저녁 횃불 시위 때 자력갱생, 자급자족을 나란히 횃불로 글자를 써서 시위하는 김일성 광장을 지나가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도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북한은 왜 자력갱생에 자급자족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급자족이라는 말을 쓰고 있을까요? 제가 얼마 전에도 여러분들께 방송을 해드렸지만 북한이 이번 금년 농사를 망치게 되면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김정은의 이야기였습니다. 특히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금년의 농사를 반드시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식량을 생산해야 된다는 것이 김정은의 지시였던 것입니다. 연설에도 나와 있듯이 김정은은 그렇게 어떤 대가, 죽음을 치르고라도 목숨을 걸고라도 식량 생산을 증산하라는 것이 김정은의 지시입니다. 따라서 지금 농촌에는 인민군대뿐만 아니라 각지 청년 학생들이 지원하고 자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송중앙, 즉 내각 기관 성원들까지 총동원해서 모내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자는 것은 이 농사를 잘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농기계 그리고 농기계를 움직일 수 있는 연료가 있어야 합니다. 그 연료는 바로 디젤과 휘발유입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에는 이 농기계를 움직일 휘발유와 디젤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합니다. 또한 벼 모판을 잘 가꾸는가 못 가꾸는가에 따라서 그 한 해 벼농사가 좌지우지되는 것은 우리 농민들도 아마 잘 알 것입니다. 벼 모판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비료가 있어야 되는데 이 비료도 엄청나게 많이 모자란다고 합니다. 또한 북한은 자력갱생 구호 밑에 자급자족을 위한 이 농촌 총동원령과 함께 평양 시내 1만 세대 산림집 건설을 동시에 벌려놓았습니다. 이거 정말 북한 누가 이런 것들을 조직하는지 지금 북한 주민들은 원성이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이 1만 세대 건설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들어가는 자재 원료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세멘트나 강제뿐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인테리어 자재 비용이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 주민들에게서 탈탈 강탈하다시피 수탈해가고 있는 것이 바로 북한 내각이고 조선노동당인 것입니다. 조선노동당과 북한 내각의 지시로 죽어나가는 것은 바로 지방 인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원성은 하늘을 찌른다고 합니다. 우리는 평양시의 노예가 아니라는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 저번에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해외 공관원들이 또다시 죽어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북중 국경을 아직도 열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배가 없어, 즉 대형 화물선이 없어 배로도 수송이 막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에 들어갔던 대형 화물선들은 유엔 제재에 걸리기 때문에, 즉 유엔 제재에 위반되기 때문에 북한 항에 들어갔던 대형 화물선들이 다른 나라에 입항할 수가 없고 특히 미국이나 다른 나라 국가들에 입항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제재를 받기 때문에 누구도 북한에 물자를 싣고 들어가려는 선주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 북한은 바로 해외 파견 나가 있는 외교관들과 공관원들에게 할당량을 부과하고 못할 때에는 소환시키겠다는 협박과 함께 책임을 묻겠다는 이러한 강압적인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해외 파견 나와 있는 외교관이나 공관원, 무역일꾼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지금 자기들의 입에 풀칠조차 할 수 없어 심지어 지인들에게서 한 푼 두 푼 얻어다 겨우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가정을 가지고 나가 있는 외교관들이 가장 힘들다고 합니다. 혼자 나와 있는 무역일꾼이나 이미 코로나19 때문에 해외 나와 있다가 들어가지 못한 이런 혼자 나와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좀 상황이 낫지만 가족까지 함께 나와 해외에서 생활하는 외교관들이 지금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오죽했으면 안전하게 제3국으로 망명만 할 수 있으면, 특히 가족들과 함께 망명만 할 수 있으면 데려다 달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겠습니까? 안전한 망명길만 있으면 가족들과 함께 망명하겠다는
외교관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 코로나19 때문에 여행도 자유롭지 못하고 외교적 업무 일로도 다른 제3국에 갈 수 없는 것이 해외 파견 나와 있는 외교관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망명을 하고 싶어도 안전한 통로가 있어 망명을 하고 싶어도 망명하지 못한다는 것이 그들의 하소연인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가족들과 함께 망명하고 싶다는 외교관들까지 나오고 있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다 말씀드리진 못하지만 또 어느 나라 어떤 외교관 어느 무역 일꾼이 이런 의사를 보내왔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상당수 외교관들이 지금 또 해외 나와 있는 무역 일꾼들이 북한의 강압적인 지시에 불만을 품고 또 거기에 그것을 실행하지 못하게 되면 북한으로 소환되어 그 받을 처벌이 두려워 망명길을 찾고 있다는 것이 제3국에서 온 소식입니다. 참 그들의 처지가 딱하기만 합니다. 제가 도와주자고 해도 현 시점에서는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항공편 자체가 꽉 막혔을 뿐만 아니라 여객선은 이미 중단된 지 벌써 오래전의 일입니다. 정말 그들의 입장이 딱하기만 합니다. 그런데도 북한에서는 해결하지 못할 과업들을 계속해서 주고 있다고 합니다. 혁명의 송지라고 하는 삼전시 3단계 건설에 들어가는 물자를 보장하라고 하고 평양시 1만 세대 살림집 건설에 필요한 건설 자재들을 조달하라고 압박하고 설탕과 콩기름과 밀가루를 어떻게 해서라도 북한으로 보내라고 압박하는 북한 당국 처사에 지금 난처한 입장에 빠졌을 뿐만 아니라 불만과 하소연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합니다. 자기들의 입 하나 건사하지 못하는 사람들, 해외 공간에 나가 있는 사람들의 생활비도 한 푼도 보내주지 않는 북한, 그러면서도 도저히 할 수 없는 할당량을 주고 하라고 압박하는 북한. 이런 북한의 앞날, 김정은 체제의 수명이 얼마나 남았겠습니까? 오늘도 강명도TV 자유조선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구독하고 시청할 수 있도록 전파를 부탁드립니다. 저를 지원해 주시는 시청자 팬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